네, 안녕하십니까. 세상 읽기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주혜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예, 나오셨습니다. 예. 네, 오늘은 주요한 뉴스들을 좀 말씀해 주실 거라고 하셨는데요. 예. 최근에 가장 뜨겁게 회자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땡윤 뉴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1월 13일에 박민희 KBS 사장으로 선임되자마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뭐 예전에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9시 땡 치면 땡 하고 전두환 대통령 뭐 이런 식의 땡전 뉴스인데 그걸 빗대어서 이제 땡윤 뉴스라고 이제 막 모든 언론들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월 13일 날 박민 KBS 사장이 선임됐고 그 전날 임명동의안에 재가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서 바로 이제 오전에 원래 KBS 그 주진우의 시사 라이브가 오후 4시 정도에 있는데요. 주진우 그 기자가 출근했었대요. 출근하는 그래요? 와중에 뭐 고위 간부가 KBS 오지 마라, 방송 끝났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나는 바람에 네. 결국은 금요일날 방송하고 월요일날 인사도 못하고 그냥 퇴출됐고요. 그 다음에 그 최강시사라고 하는 뭐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이 좀 보고 괜찮은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것도 편성 중단이 됐습니다. 아주 편성이 중단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 때 9시 뉴스에 9시 땡 치자마자 첫 곡지로 윤석열 대통령 뉴스가 나와서 땡인 뉴스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주 무식한 뭐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뭐 사실은 그런데 이게 뭐 점령군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한겨레 사설에서는 원칙과 절차도 저버린 점령군식 형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경향신문도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설도 내고 그랬었는데 경향신문은 이런 게 좀 돋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총선을 앞두고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가는 건데 군사작전 하듯이 가는 건데 그런데 다른 한편 이건 조급함의 발로다. 굉장히 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조금 쫄리면 좀 수순 밟고 적절하게 해서 뭐 핑계도 대고 할 텐데 핑계가 없고 그냥 바로 잘라버리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조급하다는 거죠. 그만큼 자기 위기 상황을 자기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로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윤석열 스타일이다. 예.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무식하게 첫날부터 다 날려버리는 이런 거를 대통령이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식을. 그렇죠. 너무 무식하잖아. 그래서 소란스럽잖아. 그러니까 좀 슬슬 좀 세련되게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대통령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그렇죠. 아무리 박민이라도.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맞습니다. 무식하게 그냥 밀어붙이고 패고 막. 그러다 보니까 칭찬받을 수도 있다. 오히려 박민은. 야, 너 내가 잘 임명했네. 화끈하네. 자, 요런 점에서 이제 확실한 우격다짐이다 이런 거고요.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방송에서 방송 스튜디오와 카메라를 때려 부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실제로 그렇게 가고 이것뿐이냐 아닐 겁니다. 아마 총선 앞두고 속도전을 굉장히 낼 거다.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자기가 위기 상황에 떠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정상적인 분위기에서 총선을 치르면 이길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전까지 총선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놔야 된다. 그렇죠. 자기한테 유리하게. 방송 장악이 그렇고 선관위도 장악하고 민주주의 훼손도 그렇고 맥락이 아마 그렇게 확대될 거다 이렇게 푸를 심었다는 설도 있죠. 자, 그런데 이 윤석열과 그 부하들은 이렇게 그야말로 깡패처럼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 우호적이지 않아요. 요즘 분위기가. 그게 이제 윤석열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기의식과 네.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요. 보수신문이
꽤 이제 단순히 이게 옐로우 카드를 드는 거냐, 아니 레드 카드를 들고 있는 거냐 이런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비판의 강도를 세다. 더하고 있습니다. 예. 조중동 뒷면 보면요, 이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강서선거 질 때부터 딱 시작하거든요. 예, 강서 질 때부터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한 달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강서권을 딱 짓는데 그 정도 상황에서는 저는 옐로우 카드를 들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돼요. 그리고 최근에는 막 김포 관련해서도 김포 이제 수도권 편입에서도 관련해서 그렇고요. 공매도 관련해서 이거는 자기 지지들을 올리기 위한 윤석열로서는 발악 같은 건데 이거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수 언론은 윤석열이 하는 행동을 다 까고 있다. 예. 보궐선거 이후부터. 이게 저는 이게 약간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약간 요 내용을 좀 먼저 좀 살펴보면 동아일보는 딱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동아일보는 이제 동아일보의 김순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아일보 대기자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 문재인 시절에는 아주 혹독하게 비판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던 보수 농객 중에서 뭐 거의 칼잡이 수준 인데 이 사람이 그 보궐선거 패배 직후에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또 질 경우 윤석열은 네임덕이다 이런 얘기를 딱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건 나는 옐로우 카드라고 봤어요. 그런데 연이어서 이제 그 뭐 김건희를 이제 건들기 시작하거든요. 진짜 대통령이 미쳤네요. 대한민국 VIP가 2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VIP 1이 있고 VIP가 2가 있다. 그 2는 김건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못 얘기했네. 예. VIP 1이 김건희죠. 그런가요? 그래 이거 바꿔서 얘기했어요. 예. 자, 예, 국민이 뽑은 대통령 분명히 한 사람인데 둘이다. 예, 대통령이. VIP는 둘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야, 센데요? 예, 보수 신문에서는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던 그렇죠. 언급 자체를 매우 꺼려했던 상황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권 좌파 이념의 이권 카르텔인데 그러면서 이 윤석열 정권은 형님 카르텔, 동생 카르텔, 가족 카르텔, 뭐 윤석열 친구들 카르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피아 패밀리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보기에 이거를 비판하면 윤석열 정부를 그냥 옐로우 카드를 든 거야?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레드 카드다 이거는. 예, 약간 좀 더 예상보다 셉니다. 제가 봐도. 예. 그리고 그 동아일보의 송평인이라고 하는 농선위원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윤석열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고 심지어는 저기 올라가는 집값 관련해서 올라가는 집값을 못 잡은 정권은 많았지만 내려가는 집값을 못 잡는 정권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능하다는 거죠. 무능하다. 문재인 정부보다 더하다. 예, 문재인 정부, 그렇죠. 모든 정부, 그러니까 완전히 뭐 깔아뭉개는 거다 이런. 동아일보의 논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레드 카드에 근접한 그렇죠. 센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이건 뭐지 이렇게 된 건데요. 조선일보, 중앙일보까지 보면 이제 약간 이게 단순히 동아일보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조선일보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대표의 이 영장이 기각되면서부터 이제 날카로운 비판을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은 애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딱 끝나고 나서 판사 한 명에게 대한민국 운명을 걸었다. 그거 잘못된 선택을 한 거고 그 선택은 한동훈이다. 한동훈이가 문제다. 예. 한동훈이 친 거네. 한동훈을 치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은 누구예요? 윤석열의 최친구잖아. 최측근이죠. 동아일보가 말했던 친구들의 카르텔, 형님 카르텔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치는 거거든요. 김건희도 치고 한동훈도 치고.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한동훈도 너 안 돼. 아웃.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도를 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양상훈이라는 조선일보의 주필입니다. 주필은 이제 논설이라서 제일 톱이죠. 여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40%를 넘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근본적 문제 제기인 거예요. 스타일의 문제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 우역다짐, 네네. 군사 쿠데타식 방식 네. 이런 거에 대한 노골적인 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돌려서 얘기하면 인간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인간 자체가 문제다 윤석열이. 예. 중앙일보는 이제 이걸 받아서 최근에 메가시티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포의 편입, 지금 뭐 미니신도시 좀 이따 말씀드리면 미니신도시 또 띄우고 있는데 거기에 구리를 포함하겠다 막 이렇게 하고 집값 띄우고 있는데요. 각각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 중앙일보는 눈앞에 표 계산만 골똘하는 즉흥적인 발상이고 이거는 예, 후유증이 훨씬 더 클 거다 이런 얘기를 정면으로 요 그 김포 신도시 네. 또 공매도 요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띄우는 어쨌든 부양책이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표어들라고 하는 네, 짓들인데요. 핵심 건데 두 번째 공매도 금지하는 날 중앙일보 사설이 냈어요. 독약이다 이런 얘기를 딱 합니다. 세네. 예, 윤석열 정부 독약 처벌을 한 거다. 네. 그리고 이게 공매도 금지하는 날 어떻게 했냐면요, 진짜 정광석가처럼 일요일 날 저녁 때요. 일요일 날 저녁 때 긴급 경제 회의를 해요. 그리고 다음 날 공매도 금지를 딱 때리거든요. 윤석열이가. 이거 군사 작전 하는 거잖아요. 좀 뭐는 윤석열 스타일이네. 네, 보통 대체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띄우고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딱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건 독약이다. 박진하고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네. 둘이. 자, 어쨌든 그럼 조중동 보수신문이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레드카드를 지금 빼들었다. 윤석열을 치고 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잘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이 그럼 보수층에 대해서 지금 보수층 끌어안기 정책을 아니야. 그렇지는 않아요. 잘 보시면 맞아. 11월 7일 날 대구 칠성 종합시장에 또 가가지고 나를 키워준 대구 제가 왔습니다. 또 손들고 난리 쳤잖아요. 그리고 연인 계속 이제 박정희 얘기하고 박근혜 만나기도 하고 계속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수 끌어안기를 지속적으로 해요. 나름대로 아부하고. 아름바고. 그런데 보수신문들은 계속 쳐. 거리를 두고 심지어는 그 수위를 높여가. 이건 뭐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셔야 될 건 지금 그러니까 신문과 언론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은 거의 화면에 안 나와요. 그 KBS 땡전 뉴스 뭐 그런 정도만 나오지. 보수 언론이나 나오지 거의 안 나옵니다. 누가 핵심적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이준석이 탑입니다. 요즘에 완전히 민원연이 분석한 거에 따른 모든 정치인의 1위가 됐고요. 거의 화면의 21%를 차지했죠. 이 정도면 의도적 띄워주기라고 봐야 되나? 누군가는 굉장히 띄워주는 거죠. 이게 왜 띄워주는가를 좀 잘 보셔야 할 텐데 이준석은 어쨌든 보수 신당, 보수 쪽의 어떤 파일을 키우면서 뭐 어떤 데에서는 뭐 한 20%의 지지율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이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으로서는 그리고 어렵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렵다. 내년 어려울 거다. 그리고 차기 정권 재창출도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준석은 어쨌든 파이가 있으니까 요것을 하여튼 연합시키거나 보수대연합을 하거나 아니면 이준석을 띄우거나 이런 것의 거대한 프로젝트 같은 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보험 상품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날아갈 경우 지금 위험하단 말이죠. 선거에서 지든 탄핵을 당하든 아니면 촛불로 인해서 끌려 내려오든 윤석열로는 이거 안 될 것 같다. 이거 보니까 얘가 너무 머저리다. 뭐 이제 이런 판단을 내린 거고. 그러면 다음에 이 민주당으로 정권 넘어가면 안 되는데 또 진보 세력이나 그러면 누굴 키울까 하다가 이제 이준석을 밀어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시나리오는 이준석과 이 국진당을 보수대연합을 시키는. 선거 끝난 다음에. 그게 안 된다면 이준석이 엄청 큰다면 이준석만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작전을 펼치는 주체는 누굴까요? 누가 이런 큰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조중동과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모르겠어요. 과거의 예를 좀 찾아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중동은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명박 때를 보면 이명박 때 말기에 지지율이 20% 확 넘어가고 막 그랬을 때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박근혜가 전혀 다른 색깔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는 막 개혁적 이미지 맞습니다. 막 그런 거 막 퍼플리즘 막 하고 그랬잖아요. 얘기하고 그렇죠, 막,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양상을 보면서 아니 박근혜로 간다는 것은 정권 교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랬죠. 마치 네, 그랬죠. 마치 정권 교체가 되는 것처럼 네. 그런 프레임을 하면서 이명박을 완전히 뭉개고 단절하고요. 박근혜를 띄우고. 띄우고. 예. 그런 식으로 갔거든요. 예. 약간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준석을 띄우면서 그렇게 하고. 흐름이.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명박과 박근혜가 결국 보수 대연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연합을 합니다. 예. 그런 양상일 수 있고 두 번째 경우는 2016년이죠. 예. 박근혜 탄핵할 때. 탄핵 때. 탄핵할 때. 박근혜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딱 나오자마자 예. 그 조선일보 저는 그 장면도 기억나는데요. 조선일보에 이주의 한자라고 하는 프로 이렇게 약간 단신이 있었어요. 네. 박스 기사로. 그때 이주의 한자로 뭘 했냐면 하야라고 썼어요. 하야. 거기 해설을 쓴 거죠. 대통령이 국민의 민심을 저버려서 했을 때 하야 된다. 의미심장하네요. 의미심장 하야를 딱 쓴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쓴 대로 네. 탄핵이 됐고. 실제로 그때 그 전부터 끊임없이 미르를 캔 게 누구예요? K스포츠 미르를 끝까지 캐서 그것을 밝히려고 하다가 결국 뭐 탄압도 받기도 하지만 탄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여튼 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확대시킨 건 조선일보. 맞습니다. JTBC, 예, 조선일보. 예. 예.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들은 뭔가 단절해야 된다. 예, 버려야 된다. 예,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선을 긋거든요. 미련 없이. 미련 없이 선을 긋거든요. 그러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거나 네. 새로운 방식을 만들는데 저는 최근에 조중동을 보면서 특히나 이게 옐로우 카드를 넘네? 레드까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칼럼들을 보면서 아, 이거 윤석열 정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무너질 수도 있겠다. 예, 예, 헤어질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작전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예. 어떤 세력일까 했을 때 거대한 그 뒷배경이 있겠죠. 미국일 가능성이 예, 높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예, 거죠. 그렇죠. 거대한 뒷배경이 있는 거죠. 아니 최고의 정보력을 갖고 있는 게 누구겠어요? 그렇습니다. 보수 언론이나 그들은 정보를 싹 갖고 있거든요. 아무리 굴려봐도 변함이 없어. 그리고 근본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반감이 너무나 커져 있는 거라면 그들의 선택이 어떻게 했어요? 윤석열 인유한 시켜서 막 혁신하려고 하는데 안 돼. 안 먹혀. 예. 김기현이 정권을 준다고 했는데 정권 주니까 막 김기현 너 수도권 험지 출마해 그런데 안 하잖아요. 네. 장제원은 하라고 했더니 뭐 9천 명을 모아가지고 뭐 신뢰 행사를 했다면서요? 네, 네. 예? 반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양상을 보면서 아 이거는 예, 버릴 카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또 뭐 저는 그런 의심도 좀 듭니다. 인요한이 이준석 띄우는데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철저히. 예. 철저히. 거물인 듯이 예. 대해줬죠. 그렇죠. 마치 이준석이 윤석열과 화해하는 것이 예. 국힘당에서 자기 역할을 찾는 것이 국힘당의 혁신에 중요한 내용이 되는 양 이준석을 계속 띄워줍니다. 그러면서 막 찾아가서 구걸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요. 예. 그러면서 이준석이 더 언론에 노출되고 더 사실은 위상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키워준 거 보면 이준석도 또 역시 미국의 하나의 조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요한도. 예,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하태경이라고 하는 사람, 뉴라이트죠. 네.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준석 끌고 가야지만 총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요. 이준석을 딱 찍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올려줘요. 네. 몸값을. 수도권 참패다 이런 얘기를 하태경이 딱 하거든요. 이준석. 아니, 윤석열이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준석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대한 이제 판이 뭔가 돌아가고 있다 이런 의심을 사기 충분한 거다 이렇게. 그 중에 중요한 하나의 이제 역할을 담당시키고 있려고 하는 것이 이준석이다. 예.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을 버리는 분위기다. 근데 예. 그냥 버리면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은 아니고 얘들은 또 새로운 옛날에 이명박을 버리고 박근혜를 세우고 박근혜를 버리고 또 그 다음에
약간 개혁성이 희미한 네. 정권을 또 만들었듯이 이 거대한 미국이라는 이 세력이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보수 대연합 내지는 정권 재창출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얘기 감사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